여러분이 지금 뭐 징계위 가지고 뭐 이준석을 자르냐 마냐 이거 가지고들 엄청나게들 난리들인데, 이건 여러분 이준석을 자르냐 마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의 핵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장제원이 이긴다, 이준석이 이긴다, 권성동이 이긴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건 그냥 윤석열의 권력 강화입니다. 이게 거대한 눈치 게임인데, 그러니까는 본질이 윤석열 권력 강화에 있다는 걸 다들 잘 모르나 본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윤리위를 가지고 지네들이 판을 벌여놓고서 이거를 결정하는 건 윤심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열받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심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윤심을요. 그리고 윤심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지금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플레이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플레이어는 장제원, 이준석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여기에 살짝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아니다, 뭐 가세현이 메인 플레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 판때기를 진짜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야 다들.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게 모든 걸 걸고 지금 권력 투쟁을 붙었는데, 다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뭐를 하냐, 윤석열의 눈치만 오지게 본다, 윤통의 눈치만 오지게 보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계속 윤석열의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거다 이거죠. 승자가 정해져 있는데 조무래기 짓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의 승리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리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냐, 제가 보기엔 그냥 놀고들 있네. 그러니까 재원아, 장재원아, 너 뭐하냐? 이준석 너 쫄리냐? 뭐 이 정도? 권성동 당신도 윤심이잖아, 뭐 이 정도의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두가 윤석열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모두가 윤석열한테 꿇고 있죠. 장제원도 진짜 이 형이 진짜 권력이구나. 이준석도 이 사람한테 개기면 안 되겠다. 권성동도 그래, 나는 원하는 거 얻으려면 이 사람한테 엉기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윤석열의 권력만 확인하는 판에서 이 판을 왜 깹니까? 윤이 바보예요. 이준석 저는 안 잘린다고 봐요. 왜 이준석이 안 잘리냐면, 이준석을 자르는 힘이 장제원이 가진 힘이 아니에요. 장제원이 완전히 그 장제원이 가진 있다고 생각되는 힘은 윤석열의 힘을 등에 업었다고 믿어지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발휘하기에는 이미 민들레회가 꺾이면서 그 힘은 날아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다녀왔을 때 이준석을 환대하죠. 그리고 권성동이 민들레회를 부시는 과정을 보면서 윤심 파악들이 안 되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준석한테 또 마음이 기울었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윤심은 아직도 장제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장제원한테 태클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거예요. 니들 다 나만 바라봐, 족비리 새끼들아. 이게 윤심의 핵심이에요. 니들끼리 싸우면서 있잖아. 권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계속 마음으로 느껴. 모두가 다 나만 바라봐. 1, 2, 3 전부 다 나를 바라봐. 이게 윤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권을 가졌으니 이제 다들 내 말 들어야지. 권력자인 걸 매일매일 심장을 쫄깃하면서 느끼고들 있냐? 지금 장제원 의원은 칼을 빼든 다음에 이거 칼 들고 이거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와, 씨발, 이 칼이 지금 나를 잘못하면 쓸게도 할 수 있네. 그리고 이준석도 지금 윤리위 이거 반반인데 이거 누가 뭐 반반 싸움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장제원도 칼든 장제원도 쫄리고, 지금 이준석도 이제 칼침을 맞을 이준석도 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보는 메시지는 장제원 의원도 용 쓰지 말아야 되고, 안철수 의원도 헛꿈 꾸지 말아야 되고, 이준석도 용 쓰지 말고, 권성동도 용 쓰지 말라. 제가 이 용 쓰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건 후계자가 정해진 판때기란 말이에요. 이건 후계자가 정해진 판때기. 후계자는 한동훈으로 정해졌어. 이건 그러니까 뭐 장제원이 난리치고 안철수가 난리치고 이준석이 난리치고 권성동이 난리를 쳐도 한동훈이란 후계자가 정해진 판이라니까. 근데 그 한동훈이란 그으로 판이 정해졌다라는 걸 윤통이 본인 입으로 이렇게 가름말을 타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치를 까라고. 응? 장대원도 아니고 장제원, 안철수, 뭐 이준석, 권성동 전부 다 그 말일 뿐이야, 말.
이 정권에서는 당신들이 뭐 실권 이런 거 가지기 힘들어. 초반에 조금은 뭘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동훈이 차기 또는 착차기 이렇게 중요한 건 지금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한동훈이 정치적 기반 지금은 대중성을 다지고 있죠. 대중성을 다진 다음에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데 그때 다 조력자들이지. 본인들이 뭐 킹메이커나 상황이나 이런 거 꿈꾸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영린이 뭐냐? 아니 이거 안 보이나? 김건희 대표,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이 둘을 건들면 뭐가지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준석, 장제원, 권성동은 이 정치판의 윤석열의 만일 뿐인데 자기 정치들을 할 생각을 너무 강하지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고 김건희 대표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주위에 똥파리가 꼬여도 그 인간들 뭐가지 날아갈 수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리고 사는데 다들 눈치가 존나게 없어. 나도 이 상황에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죠? 저도 분명히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 다들 이거 납작 기어야지 뭘 그렇게 나대들 그래. 그리고 저는 권성동 의원이 이 중에서 제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권성동 의원이 이 중에서 제일 자유롭냐면요. 권성동 의원은 대망을 꿈꾸지 않아요. 대권을 꿈꾸지 않는다고요. 강원도 맹주 이상을 꿈꾸지 않아요. 당권에 접근을 해도 그 당권을 가지고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맹주 이 정도를 꿈꾸지 뭐 대권을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 내지는 본인 스스로 대통령을 세워서 내가 상황을 하겠다 이런 건요. 권성동 의원 현재 그런 대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본인도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준석은 스스로 대통령이 목표고 장제원은 다시 한번 최측근 2인자 그걸 넘어서 자기가 상황.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이 어떻게 흔들어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인자가 돼서 상황이 돼서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이해찬처럼 흔든다든지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준석과 장제원은 대망을 꿈꾸기 때문에 지금 견제를 양쪽 둘 다 이 정권에서 찌그러지는 견제를 당하는 거라고요. 둘이 싸우다가.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은 지분이 확실한 중진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 될 때 가름마 탈 때 이번에 민들레 팍 부실 때도 권성동 의원이 나서잖아요. 장제원이 오버해도 권성동이 태클을 걸 거고 이준석이 오버해도 권성동이 태클을 걸 거다. 그리고 아주 난장판이 되면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 하다가 당으로 복귀해서 상황을 정리하겠죠. 이거는 대선 때도 벌어졌던 일이에요. 윤핵관과 이준석의 싸움을 지금 대통령이 한 번 보나? 거기서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자기 권력 빠지는 거라고요. 이준석 손을 들어주고 장제원 손을 들어주고 자기 권력 빠지는 건데 그걸 왜 합니까? 대통령이. 장제원을 세자로 세우거나 너가 차기야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잘라야 된다고 그게 윤심이라고 난리치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장제원만 살고 당신들 전부 다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리더십에서는 윤핵관 자체를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윤핵관은 끝까지 데려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런데 윤핵관의 주변에 있는 잔챙이들은 오지게 작살낼 거예요. 윤핵관 자체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윤핵관의 힘을 빼는 거죠. 근데 왜 윤핵관들이 보스가 아니냐면 윤핵관들이라고 하신 분들이 왜 보스가 아니냐면 그분들이요. 자기가 살면 자기 수하가 작살나는 거 보고 몰라 쟤 나랑 안 친해 이러고 먼 산 봐. 자기한테 모인 사람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안 됩니다. 저를 같이 죽여주십시오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비 이렇게 모가지 빳빳이 세우고 권력 투쟁할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장제원 주변에서나 뭐로나 이렇게 지금이 자기들 세상 같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당신들 장제원만 남고 당신들 다 죽는다니까 이렇게 막 칼부림하면. 그러면 이제 이준석 윤리는 결론이 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투루스 제가 이렇게 페북에다 써놨는데 휴전이에요, 휴전. 이게 여러분 이준석 윤리위가 지나고 나서도 경찰하고 수사하죠.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이 수사를 하면서 시간이 질질질질 끌려갈 거예요, 이 수사는. 근데 수사를 이 질질질 끌려가는 게 뭐냐면 윤통이 이준석 목에다 칼 채워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준석을 윤심을 향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카드로 계속 이 카드는 남겨놔야 돼요. 윤리위가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윤 대통령이 이준석 목에 칼을 채워놓은 거니까 이준석은 납작 엎드려야 되고, 응?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오버한다. 그때 장제원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대통령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을 죽이려 마음을 먹었을 때 쓸 카드로 권성동, 이준석 카드를 살려놓고 이준석을 죽이려 마음을 먹었을 때 쓸 카드, 장제원 카드가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그게 여러분 권력이 제1인자가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2인자들 자리에 한 명을 딱 박아놓지 말고 계속 견제하게 하는 거예요. 2인자는 너다 이렇게. 응? 그렇게 되는 순간 정도전 너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 아들이 정도전을 죽여버리잖아요. 2인자들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답이라고요. 권성동, 이준석, 장제원 사이에 삼각 견제와 균형 관계가 있는 것. 누구도 서로를 견제하면서 윤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죠 하고 입번 받고 싶죠라고 계속 권력한테 아부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전 적당한 욕망을 가진 권성동 의원은 윈. 그러니까 승리한다라는 게, 이게 윈이라는 게 얻는다라는 거죠. 뭔가를 얻는 게 있을 거고, 무리한 욕망을 가진 장제원과 이준석은 끝없이 견제를 받을 겁니다. 이 정권에서 오버할 가능성이 항상 있고, 욕망이 큰 장제원과 이준석은 이 정권의 견마지로를 다하게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목에 칼을 채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될 거다. 제가 이걸 뭐 소설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가지가 싸늘하면 이 소설 진짜인 거고. 네. 이준석은 날아가는 건데 윤리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경찰 수사죠. 열받으님, 윤리위보다 더 무서운 게 경찰 수사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은 윤리위에서 넘어가도 경찰 수사라는 목에 칼이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에 이렇게 윤통이 지금 당에서 난리치고 있는 인간들한테 목에 칼 채우고 한동훈의 권력을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 정권의 2인자는 누가 봐도 한동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향한 정치 문법이 작용을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야 정치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판때기의 변수는 아닌 거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